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8개국 11,000명을 조사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로자 48%, 즉 2명 중 1명이 지금 이 순간 번아웃을 겪고 있었지만 정작 대부분은 그냥 좀 피곤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누가 안 피곤하냐며 좀 쉬면 나아질 거라 믿고 넘어갔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2019년 번아웃을 공식 질병으로 분류했습니다. 번아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뇌가 물리적으로 망가지는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카롤린스카 연구소가 번아웃 환자들의 뇌를 촬영했을 때 특정 부위는 쪼그라들고 특정 부위는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있었는데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손상된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번아웃은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몇 달 혹은 몇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 수위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번아웃 환자가 초기 신호를 그저 바쁜 시기라고 생각하며 무시했고 견디면 지나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회복하는 데는 몇 개월에서 몇 년이 걸렸습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5가지 신호 중 3개 이상 해당된다면 당신은 이미 위험한 상태입니다. 번아웃은 예방 가능한 질병이지만 신호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기에 오늘 이 내용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아무리 쉬어도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주말 내내 잤는데도 월요일 아침이면 여전히 지쳐있고 알람 소리에 눈은 떴지만 일어나고 싶지 않으며 8시간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오후 2시만 되면 눈꺼풀이 무거워집니다. 커피를 마셔도 소용없고 오히려 속만 쓰리며 계단 오르는 것조차 힘든 상태가 계속됩니다. 많은 번아웃 환자들이 첫 증상으로 이 끝없는 피로를 호소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뇌의 기억 저장소가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면 뇌가 망가지는데 록펠러 대학 연구팀이 추적 관찰한 결과 만성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은 뇌의 저장소 크기가 평균 15% 줄어들었고 신경세포들이 실제로 죽어버렸습니다. 문제는 이 부위가 에너지 조절도 담당하기 때문에 여기가 고장나면 뇌는 피로 신호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실제로는 충분히 쉬었는데도 계속 피곤함을 느끼게 되며 몸은 회복됐는데 뇌가 그 사실을 인식 못하는 상태가 되어 마치 고장난 센서처럼 계속 빨간불만 켜져 있게 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는 것만으로 기진맥진하고 샤워하고 옷 입고 나가는 게 전쟁같이 느껴집니다. 미국 인적자원관리협회 조사를 보면 집에 와서 소파에 쓰러지면 움직일 수조차 없고 저녁 먹을 기력도 없어 그냥 누워있고 싶어집니다. 배우자가 말 걸어도 대답하기 싫고 TV 켜놓고 멍하니 보지만 뭘 보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며 이런 극심한 피로는 단순한 휴식만으로는 회복되지 않고 뇌의 구조적 변화를 되돌리는 체계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방치할수록 회복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초기에는 몇 주면 회복할 수 있는 상태도 방치하면 몇 년이 걸리는 만성 상태로 악화됩니다. 두 번째 신호는 모든 게 귀찮고 의미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전엔 좋아하던 일도 이젠 무감각해지고 프로젝트를 성공해도 별로 안 기쁘며 동료 얘기가 귀로는 들리는데 머리로는 안 들어오고 친구가 좋은 일 생겼다는데 진심으로 기뻐할 수 없고 억지로 축하한다고 말은 하지만 공허하며 가족과의 시간도 의무처럼 느껴져 같이 있어도 혼자 있는 것 같은 상태가 됩니다. 이게 세계보건기구가 정의한 번아웃의 핵심인 감정적 고갈과 냉소주의이며 일에 대한 정신적 거리감이 증가하는 겁니다. 뇌 촬영을 해보면 감정 처리 부위가 비정상적으로 커져 있는데 카롤린스카 연구소 분석 결과 평균 20% 이상 부풀어 있었고 과도한 스트레스에 계속 노출되면 이 부위가 과민해져서 작은 일에도 과도하게 반응하고 사소한 지적에도 화가 치밀다가 처음엔 예민해지지만 점점 지쳐버려 감정 자체가 둔해지며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감정 스위치를 꺼버려 마치 퓨즈가 나간 것처럼 작동을 멈추게 됩니다. 더 심각한 건 뇌에서 이성적 판단 영역의 연결이 끊어진다는 건데 연구 결과 번아웃 환자는 이 연결이 정상인보다 40% 약했고 그래서 부정적 감정을 통제할 수 없게 되어 사소한 일에 화가 치밀거나 아니면 아예 무감각해지며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뇌가 물리적으로 바뀐 겁니다. 많은 번아웃 환자들이 업무 중 갑자기 눈물 흘린 경험을 하게 되는데
본인도 왜 우는지 모르고 그냥 눈물이 나서 몰래 울기도 합니다. 연구에서 아침 스트레스 호르몬 반응을 측정했더니 정상인의 절반밖에 안 됐는데 이건 스트레스 대응 능력 자체가 고갈된 상태였고, 이는 단순히 감정이 예민해진 게 아니라 뇌의 생리학적 변화로 인한 것이며 감정 조절 능력이 근본적으로 손상된 것이고,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해도 뇌가 그렇게 반응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세 번째 신호는 집중이 안 되고 결정을 못 내린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이메일 하나 쓰는데 30분 걸리고, 몇 줄 쓰다 말고 창을 닫았다가 다시 열고 쓰다가 또 멈추며, 회의 중 멍하니 앉아있다가 질문 받으면 방금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또한 어제 뭐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며 보고서는 제대로 제출했는지 헷갈리고 중요한 결정 앞에서 머릿속이 하얗게 비며, 같은 문서를 계속 읽어도 내용이 안 들어와 한 문단 읽고 다시 처음부터 읽는 상태가 반복됩니다. 하버드 의대가 시험 준비로 극심한 스트레스 받는 의대생들에게 화면 자극 사이를 빠르게 전환하는 과제를 줬더니 스트레스 높은 학생들은 반응 속도가 35% 느렸고 오답률은 2배 이상이었으며, 뇌 영상을 보니 사령탑 역할하는 뇌의 활동력이 뚝 떨어져 있었고, 이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뇌를 물리적으로 손상시키는데, 카롤린스카 연구소 추적 결과 뇌의 크기가 평균 12% 줄어들었고, 뇌 크기가 준다는 건 신경세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신호 전달 속도도 느려져 마치 인터넷이 느린 것처럼 모든 게 버퍼링되고, 그러면 복잡한 정보 처리 능력이 떨어져 예전 같으면 3분이면 결정할 일을 30분 동안 고민을 하게 됩니다. 실수가 잦아지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며 한 번에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하고 전화 받으면서 메모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동료들은 이를 눈치채서 회의에서 당신 의견을 안 물어보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배제되면 더 자존감이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업무 효율성이 현저히 감소해서 같은 일을 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야근이 잦아지고 집에 가져가서도 일을 하게 됩니다. 또한 주말에도 일을 생각하지만 진도가 안 나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데, 주어진 일을 끝내지 못하니까 더 불안하고 이 불안함으로 더 집중은 안 되면서 일은 계속적으로 더 밀리게 됩니다.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라 뇌가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고장난 차로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몸 곳곳이 아픈데 원인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두통이 잦아 진통제를 자주 섭취하며 소화가 안 되어 먹으면 체하며, 배가 자주 아파 화장실을 들락날락하고 어깨와 목이 늘 뻐근하고 근육은 뭉쳐 있습니다. 손발이 차가워 여름에도 긴팔을 입고 가슴은 늘 호흡하기 힘들 정도로 답답하며, 심장은 빠르게 두근거리며 손에 땀이 자주 나게 됩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자다가 몇 번씩 깨며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지만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몸에 큰 이상은 없다고 하고, 혈액 검사는 정상이고 엑스레이도 문제 없지만 의사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는데 증상은 계속되고 점점 심해집니다. 스트레스 연구 권위자 브루스 맥이웬 교수는 이를 신체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의 과부하라고 했는데, 정상적으로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은 올라가면서 위기 대응을 준비하다가 위기가 지나면 정상으로 돌아오지만,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선 하루 종일 위기 상황 모드라서 휴식을 취해도 긴장이 안 풀리고 자는 동안에도 근육 경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악몽을 자주 꾸며 면역 기능은 떨어져 감기에 자주 걸리고 염증 반응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체 증상들은 뇌가 보내는 명확한 경고 신호입니다. 단순히 스트레스가 많다는 차원을 넘어서 신체 전체 시스템이 과부하 상태에 빠진 것이며, 이는 더 이상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는 신체의 명확한 경고로서 지금 당장 개입하지 않으면 회복 불가능한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가장 위험합니다. 아무리 해도 성취감이 없고 뭘 해도 잘한 것 같지 않으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해도 기쁘지 않으며, 목표를 달성해도 공허하며 무감각합니다. 칭찬을 들어도 귀에 안 들어오고 립서비스처럼 느껴지며, 나는 무능하다는 생각뿐이고 내가 하는 일이 아무 가치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회사가 나 없어도 잘 돌아갈 것 같고 심지어 승진을 해도 만족을 못하며,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인가에 대한 공허함에 빠집니다.
이게 세계보건기구가 말한 번아웃의 핵심인 전문적 효능감의 감소인데, 뇌의 보상 시스템이 망가져서 목표를 달성하면 분비되어야 할 쾌감 물질인 도파민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 번아웃 환자들은 이 물질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낮았으며, 목표를 달성해도 뇌가 보상 신호를 못 만들어서 무언가를 해도 당신은 만족을 못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성취감은 없고 동기부여는 떨어지면서 업무 실적은 하락하고 집중도는 분산되며 의욕까지도 없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실적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스스로 더 무능하다 느끼면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스트레스는 더 높아지고 끝없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미국 인적자원관리협회 조사 결과로 번아웃 직원 중 45%가 정서적으로 소진됐다고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들 상당수가 우울증으로 진행된다는 건데, 번아웃과 우울증은 뇌 영상상 매우 유사하지만 차이는 번아웃은 특정 상황에만 나타나서 직장이나 특정 역할에서만 증상이 생기고, 집에 오면 좀 나아지지만 방치하면 삶 전체로 퍼져서 주말에도 기분이 안 좋고, 가정생활도 영향을 받아 배우자와 자꾸 싸우게 되고 아이들한테 짜증을 내며 취미도 즐겁지 않으며 예전에 좋아하던 영화도 재미가 없고 모든 영역에서 무기력해집니다. 아침에 눈 뜨면 하루가 두렵고 오늘도 또 어떻게 견뎌야 하나 싶으며 회사 가는 길에 차라리 사고라도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진심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 자체가 위험 신호입니다. 이미 당신의 뇌는 한계에 도달했고 더 이상 버티면 안 되며 지금이 골든타임이고,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회복하는데 몇 배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 5가지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미 번아웃 직전입니다. 뇌는 이미 물리적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뇌가 위축되고 뇌 신경세포 간 연결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 신경 전달 물질 균형이 깨지고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대응하면 뇌는 다시 회복됩니다. 신경가소성이라는 뇌의 놀라운 능력 덕분입니다. 손상된 부위도 재생됩니다. 끊어진 뇌신경 연결도 다시 이어집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영구적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캐나다 정신건강연구소의 장기 추적 연구가 있습니다. 번아웃을 6개월 이상 방치한 사람들 중 60%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진행되었습니다. 회복 기간도 평균 18개월이 걸렸습니다. 반면 조기에 개입한 경우 3개월 내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지금 이 5가지 신호 중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신의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